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이것만은 알고 가자. OT를 좀 시작을 할게요. 책은 이렇고요.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죠. 아주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일단 표지부터가 예쁘고요. 자, 여기 이것만은 알고 가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심 요약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수업이냐면 어떻게 보면 파이널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한 2달에서 한 달, 한 2달 정도를 남겨놨다고 하자고. 그럼 시험을 한 달이나 2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렇죠. 먼저 파이널 강의 전에 내가 2달 정도를 남겨놨을 때 뭐를 해야 될까?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만 한 달 전 또는 2달 전. 자, 반드시 당연히 동형 모의고사 하셔야죠. 그렇죠? 동형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서 실점 감각을 익히셔야죠. 그렇죠? 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꼭 해야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어휘예요. 어휘. 왜냐면 어휘는 자꾸 하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말로 다시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게 어휘죠. 이어동사하고 이디엄이죠. 생활영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도 틀리는 게 문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법 부분들까지가 사실은 한번 마지막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정리가 들어가는 게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이것만은 알고 가자를, 그럼 이것만은 알고 가자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파트가 잠깐 여기 적어져 있지만 핵심 어휘, 핵심 이디엄, 핵심 생활영어, 핵심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해는 뺐습니다. 사실 마지막 부분에 독해를 다시 정리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죠. 사실은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무수히 정리, 이거는 뭐냐면 독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풀이 방식이 딱 정리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문제 푸는 게 돼야지 여기서 독해를 정리한다는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왜 이래? 피디님 요거 왜 그러죠? 이거 때려야 되더라고. 센스야. 되셨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여기 동형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자, 어휘를 대개 보시면 이제 파이널 강의를 정리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어를 그냥 기출 단어 주고 거기에 대한 동의어가 정리되어 있죠. 우리 책은 달라요.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나라 말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리다라고 하면, 그렇죠?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 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화시키다예요. 자, 여기 보시면 완화시키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화시키다 alleviate만 2017년 경찰직에 나왔고 2014년 서울시 7급에 나왔고 2012년 지방직 7급에 나왔어요. 혹시 그 색깔 보이세요? 빨간색은 기출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완화됐다와 관련된 단어들이요. 여기서 기출이라는 거는 독해에 나오는 건 기출로 안 칩니다. 어휘 시험으로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까지 합쳐 13개의 단어가 기출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또 하나는 왜 한국말로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subdue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이건 무슨 뜻이죠? subdue라는 단어는 진압하다죠. 그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야. 사실 진압하다죠. 자, 폭도들을 진압하는 것도 되고요. 내 감정을 진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화시키다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relent가 무슨 뜻이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되게 타전에 누그러뜨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누그러뜨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의미를 잡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한국말 사전에 나와 있는 한국말들만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국말들이 잘 보시면 여기서는 조금 다르고 여기서는 조금 다르고 여기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잘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동의어라는 게 꼭 똑같은 정말 그거에 딱 맞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거랑 약간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 게 좋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어휘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미묘한 어감 차이도 있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어휘 문제는 예를 들면 만약에 답이 1번이면 2번, 3번, 4번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1번은 플러스면 2번, 3번, 4번 약간 마이너스적인 개념으로 뜻이 구분되게 자주 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리할 때 그래서 잘 보시면 기출을 쭉 정리해 보면 애매모호한 뜻은 잘 안 줘요. 이해돼요? 뜻이 좀 명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질 수 있는 뜻들을 많이 줘요. 그럼 그렇게 정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늘리다 하면 그죠? 뭔가 반응이 줄이다. 그렇잖아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일시적인이면 끊임없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완고한이면 뭔가 완고한 고집생 같은 개념이에요. 경직된도 같은 개념이겠죠.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쭉 정리해. 그러면 뭔가 유연한, 그죠? 명백한이면 모호한이겠죠. 그럼 요렇게 좀 우리가 어떤 기출 나왔다는 거 해서 그 단어에 대해서만 동의어를 정리하기보다는 이제는 한국말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총 165개의 국어 수업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말 핵심 표제어에 대해서 이미 출제됐던 것, 알겠죠? 출제 예상 유의어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연구원들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 싫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단어들은 뺄까? 여러분 사실 포스풀 이런 단어는 알잖아. 포텐터진다 이런 단어는 알잖아요. 그렇죠? 인핸스 향상시키다 알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쉬운 단어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대로 어떻게 이건 예습을 해오셔야 되냐면이 어휘와 관련해서는 미리 뚝쭉 이렇게 보면서 모르는 어휘들만 체크를 하세요. 알겠죠? 모르는 어휘들만 체크하셔서 그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써서 외워보고 그냥 오세요. 알겠습니까? 저도 수업을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어려운 어휘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휘는 이렇게 정리를 됩니다. 그러면 뭐 자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156개니까 근데 뭐 단어까지 합치면 그래도 좀 많긴 하죠. 근데 여기서 상당히 많이 좀 족중이란 말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좀 많이 그래도 걸리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어놓은 게 뭐냐면 어려운 어휘들 중에 정말 이런 단어가 있었나 싶은 단어들 중에 보면 그 독해에 나온 어려운 어휘 있잖아요. 그게 기출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는 수업 안 합니다. 참고로 안 하고 다만 그 단어들을 정리를 어디서 해놨냐면 38페이지부터 책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3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여기 알겠지만 쉬워요. 그 다음에 적어놨어요. 2018년도에 어떤 독해에서는 어떤 어려운 어휘들이 쭉 나왔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휘 독해할 때도 어쨌든 우리가 좀 어휘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공부하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모르는 것들 중심으로만 한번 그냥 읽어보는 선에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지막 파이널로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될 게 어휘, 이디엄, 생활영어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총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이널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어휘 공부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단어집을 우리가 외울 때 사실 단어집 한 7번, 8번 보면 그걸 더 이상 보면 안 되는 게 위치로 외워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약간 좀 리프레시한 상태로 또 다시 새로운 책에서 외울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것만 알고 가자를 가지고서 우리 어휘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이디엄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디엄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디엄이 두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활영어에서도 이디엄적인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생활영어까지 합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디엄은 잘 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 아니면 예요. 자, 얘는 뭐냐면 그렇죠. 이게 이제 2017년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복인데 테이크오버냐, 테이크온이냐, 테이크오프냐, 테이크애프터냐 이렇게 주요 동사, 핵심 동사를 가지고서 장난치는 거나 아니면 2017년 지방직 9급에서처럼 하반기 요렇게 전치사를 가지고서 장난치는 짓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 동사를 중심으로 정리 들어가야 될 거고 전치사를 중심으로 정리 들어가야 되겠죠.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저희 책이. 그게 58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면 67페이지까지 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요 참고하실 거예요. 외워도 헷갈려요.
진짜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미리 외우지 말고 그냥 처음에는 간단히 보고 이거는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본격적으로 외우세요. 괜히 지금 외워봤자 또 헷갈립니다. 대신 여기 정리 정말 잘 돼 있으니까 남들에게 유출시키지 마세요. 알겠죠? 딱 보고 야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쓰레기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야지. 이러지 마시라고. 우리 어쨌든 경쟁 상대야. 알겠죠? 이건 정말 정리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책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외워봤자 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슬렁슬렁이란 말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아예 공부를 안 하면 또 일주일 남겨놓고 외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외우는 두대 막 헷갈려. 외워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중에 일주일 남겨놓고 다시 한번 명백하게 외운다 가시고요. 얘는 다르죠. 근데 얘는 미리미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래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Get Cold Fish이 이거 2018년 지방직 9급에 나왔던 거예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뭘 얻어요? 내가 추운 발을 얻어요. 어쩔 때 그렇죠. 우리가 긴장하거나 두려울 때. 자, 이건 안단 말이야. 이건 뭐냐고. 펜스 위에 앉아. 변태 아니야? 펜스 위에 앉아요. 이렇게 있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는 찬성, 여기는 반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다. 아직 결정을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유래를 알고 외우셔야지 이건 잘 외워진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외우면 한 3회독 정도 하면 이건 뜻을 다 외워요. 이건 미리미리 하셔야 돼. 알겠죠? 자, 이거는 뭐 테이커 레인 책은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알 거고. 그죠? 내가 좀 미루는 거죠. 다음에 내가 누가 초대했을 때 미안해 나 이번 일이 있어. 그래서 좀 나한테 레인 책을 줄래? 이런 표현은 뭐 워낙 잘 알고. 이거를 많이 몰라요 이제. 이게 이제 막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 Get my feet wet이라는 건 우리 수영할 때, 물놀이 할 때 어떻게 바로 풍 들어가요? 심장마비 걸립니다. 어떻게 하죠? 먼저 이렇게 물 해서 이렇게 만지고 발을 못터 이렇게 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내 발이 적게 한 거예요. 물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발을 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다, 시작 단계다라는 뜻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이거는 유래를 알고 외우시면 오래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부를 해두셔야죠. 알겠어요? 그래서 또 요게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저 방금 말했던 요 부분이 정리가 끝나면 68페이지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이디엄들이 쭉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까지가 쫙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안 합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처리해 드릴 거고요. 이거는 왜냐면 해도 헷갈려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 드리고요. 요거는 좀 본격적으로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알겠죠?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어휘, 이디엄, 생활영어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막 총정리를 이 정도면 완벽하게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문법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핵심 문법은 이제 문법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지엽적인 문법 포인트보다도요.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제 문법 스타일 아시죠? 어휘적 접근, 시스템적인 접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접근들이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맨 먼저 이렇게 다음 뭐 문장형 문법에서 맨 처음에 가장 중시 보라는 게 제가 뭐였죠? 관계사, 의문사죠. 그럼 관계사, 의문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관계대명사는 4가지, 의문사는 3가지, 다른 것들은 2가지 이렇게 정리가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기본 개념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동사죠. 그럼 동사에 대해서 체크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수혜일치, 능수동. 그럼 수혜일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외워야 될 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고, 그죠? 능수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동이 되지 않는 자동사랄지, 그렇죠? 뒤에 by 명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be deprived of랄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휘적인 것 플러스 시스템적인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서 문법을 듣거나 다른 수업을 들으신 분은 여기서는 안 나갑니다만은 한 손으로 제가 정리해놓은 문법이 아주 좋은 이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좀 더 확대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것들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쫙 정리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거의 한 80~90%가 문법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하고 뒤에는 이제 실전형 모의고사로 해가지고 문법만
한 20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업만으로도 정말로 문법은 다시 한번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가지로 들어갑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울러서 요거 하나 좀 인터넷 보시는 분들, 현장 학생들도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 클래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우리 연구실하고 좀 같이 할 수 있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것만 알고 가자 스파르타 클래스를 언제 할 거냐면 3월 중에 한번 할 거고요. 5월 중에 지방지 서울시 대비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럼 언제 3월 중 언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 질문들이 많던데 요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별건 아닌데 카카오톡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미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또 영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뭐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미션 이행을 예치금을 받아요. 10,000원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 미션을 다 하시면 예치금은 돌려드립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 정정 복습 자료도 또 나가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왜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한 2년 정도 됐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같이 해보니까. 그리고 10,000원은 별거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굉장히 목숨 걸더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그도 또 아침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뭔가 좀 이걸 통해서 그래도 어쨌든 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잡아주고 이래서. 그리고 요것도 학생들이 그 미션을 올려야 돼요, 카페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얘들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사실 이거 우리한테는 일이거든요. 돈도 안 돼요. 다 받아가 버려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학생들이 좋아해서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요거는 어디 가냐면 네이버 제 카페에서 공지하고요. 아니면 편한 건 뭐냐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알죠? 여기다가 시무철 학청 영어 해가지고 요거를 친구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지가 갑니다. 언제부터 요거 할 거니까 참가하실 분들은 하세요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굳이 내가 매번 카페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여기 강좌 구성 여기 있구나. 요걸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강좌는 한 강당 내게 평균 60분입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작년에 비해 조금 어휘가 좀 더 첨가된 게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그래서 현재 계획은 주 1회 4시간이니까 3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5주 완성입니다. 근데 5주가 아니라 6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강의라는 거는 제가 급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좀 여러분들 길어지는 거 싫어하지만 저도 싫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수업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60분이 그러니까 5, 30분 60분으로 15강 정도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랑 함께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어가야 된다고요. 알겠죠? 끝.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